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고요. 모의고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는 문제를 세법 같은 경우에도 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첫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1차 과목 같은 거 혹시라도 점수 보시고서 실망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아유 2차는 안 되겠다 1차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점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다 그러려면 늦여름이 돼야지, 늦여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뭐 1, 2월 지나고 3, 4월 지나고 5, 6월 지나고 7, 8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8월 말쯤 되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뭐가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히고 원래 그래요. 그래야지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되고 막 배운 거 다 잊어먹지도 않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다 되고 막 이러면은 저희 생계에 굉장히 지장을 주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매년 어느 곳이나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느 곳이나 그 지방에서 강의하면 지방 수강생분 중에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수도권 수강생분들은 공부들 좀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디나 매년 알려준 거 10번씩 20번씩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저희들이 강의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망할 거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상당수 제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상당수 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전범위로 이렇게 하는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부분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 할 때는 조금 알겠는데 앞에 한 거 다 까먹고 지금 그런 게 정상적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실망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꼭 그래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강의한 저희들이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나중에 이제 5, 6월 달쯤 돼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두 달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봐는 점수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제가 얘기했지 어떤 곳에서는 서로 교수가 여러 명 있는 회사들은 교수가 여러 명 있는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만 강의한 거를 위주로 막 연락이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요. 다른 사람 엿먹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모의고사 망하잖아요. 그럼 수강생들이 뭐야 이거 보니까 다 안 풀리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려고 막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회사에서는 뭐 3, 4월 달에는 하급 난이도 출제하세요. 몇 월 달에는 중급 난이도 출제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를 막 그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사실은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객관적으로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접적인 어떤 지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보면 꼭 중요한 게 모의고사 보고 나서 던져버리면 안 되고 왜 틀렸는지를 꼭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줄까지 걷는데 이걸 왜 틀렸지?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면 안 배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배웠는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되지 그냥 점수 모의고사 보고서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그러면 괜히 10만 쓴 거고 꼭 모의고사를 보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한 과목씩 내가 이 문제 어디서 출제되는데 왜 틀렸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107페이지 예외 보통징수. 자,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복습하다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우리 신고납부 기한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가산세 합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예외 보통징수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그럴 때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는 거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가산세 20. 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 하루만 지나도 이거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 또는 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그 부족한 세액에다가 금융회사
연체 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0.03% 여기다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요? 0.03% 1만 분의 3률 가산합니다. 근데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잠깐만요. 107페이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거기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거기다가 자, 제목 맨 아래요. 자, 맨 아래 거 납부불성실 가산세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자,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거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목 아래에다가 자, 가로해 놓고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10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중가산세,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가산세 대상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매각이 동그라미죠.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밑줄입니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가산세는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요. 자,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다만 근데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가산세 적용되지 않느냐. A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 물건이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소액시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요트여행권 같은 이런 애들은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B번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하는데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죠. 자, 법인 설립 시에 40%였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돼서 과점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경우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올 때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나 지목 변경에 관한 그 자세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그런 지문이 꼭 들어가요. 이런 이런 경우에 중가산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요. 중가산세는 자주 여러 번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은 당연히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쭉 밑줄입니다. 불이행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얼마?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라고요? 10%, 100분의 10. 요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10%라는 거예요. 보충 내용 등기자료 통보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면세점입니다.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요. 요 취득 가격이죠. 하나하나 끊어서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자는데 요 취득 가격이잖아요. 취득 가격인데 이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산출세액 X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고요. 양가로 2번은 별거 아닌데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 양가로 만약에 여기서 면세점에서 1번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양가로 1번 규정만 있으면 요걸 취득하는데요.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요만큼만 취득해요. 먼저 딱 분할해서 요만큼만. 먼저 취득하면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자, 그러면 취득세 면세점이죠.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취득 후 자, 얼마 있다가요. 요걸 요만큼만 또 취득해요. 예를 들어서 48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있다가 요걸 취득해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토지나 일구의 건축물 취득할 때 야금야금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그다음 날 요만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안 낼 거 아니에요. 야금야금 취득해서 오늘 요만큼만 그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이요? 1년 내에 만약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것을 전후에 각각 취득을 이 전후의 취득을 1필에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전부 다 합쳐가지고 148만 원 취득세 과세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머리 구는 걸 막기 위해서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전후의 취득을 1필에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거니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함께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요?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자, 이번 순환까지는 부가세 뭐 이름만 알고 갑니다. 다음 순환에 이제 몇 프로 세율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구하는지는 다음에 배고요.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 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우리 아까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여기 보시면요.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동산 소재지. 자, 주소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우리 자,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 절차예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비과세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취득세 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이 세고 취득세에서 취득은 뭐고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고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것이고 납세무자는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과세 표준과 세율도 자, 몇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도 시험에서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공부합니다. 자, 교재 넘기시면 자,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117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봅니다.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정도 올해는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느냐. 등록면허세는 자, 어떤 성격의 조세이고 등록면허세는 또 과세 주체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고요? 납세의무자. 자,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중요하죠. 뭐 이거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중요하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로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종합 문제로 써요. 작년에만 이제 좀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요 부분에서 한 문제, 특히 과세 표준 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또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되게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섞어서 오주선다로.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17페이지 봅니다. 제1절 의미 특징인데 의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뭐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자 도하고 구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 여러분요. 양가로 1번 이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가 있고 행위를 보고는 행위세고, 자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고, 자 여기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수세라는 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세다.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는 여기 또 미출이죠.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관계없죠.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따지지 않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에 적용되는 조세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우리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등기가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됐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얘 등기가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등록면허세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지지 않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유치는 하여튼 구하고 도입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뭐 11개 지방세 다 과세 유치가 되니까 당연한 거고 구하고 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는 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유치가 된다는 거. 또 용어 정리에서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자,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이거예요. 종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종전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내용 어떤 거냐? 건축물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건축물 우리가 자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매매나 승여 등으로 그러면 이전 등기, 하여튼 그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에 관련한 그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그 등기 등록 내용은요 취득세하고 통합을 시켰죠.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세율 4% 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는 2%였어요. 통합되기 전에 무조건. 그 등기, 자 만약에 유상호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옛날에 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돼 가지고 현재 몇 프로네? 4%. 그럼 지금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옛날 등기 비용이, 등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이제 없어지고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다는 거. 자, 등록 면허세.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우리 지금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사무실 개업해서 여러분들 사진 딱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되게 가려놓더라고 보니까, 사무실 가서 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합격증하고 사무실 그 개업 등록증 그거 이제 딱 액자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그런 자격증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면허에 대해서 이제 면허번 등록면허세를 나중에 내시게 될 거고, 이건 시험 합격한 다음에 얘기고, 자, 시험에서는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종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자, 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 관계돼 있죠.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등록면허세 얘기하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등록의 의의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등록에서 제외하고.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4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촉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이요. 자, 제촉 기간이 지났으니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등기만 할 때, 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게 됐는데 등기만 할 때는, 자,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공짜로 안 해주고, 자, 등기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을 등기등록.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데 이거 등기등록할 때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등록 비용은 받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이지만, 자, 등록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하지 않지만 등록에 예외적으로 이런 4가지 경우는 포함합니다. 여태까지는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였었는데, 이제 4개, 3번, 4번이 올해 2018년도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4개가 됐어요. 원래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걸 이제 법에 명문한 건데, 그러니까 시험 내기 딱 좋네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4가지는 등록에 포함시킨다는 거 눈여겨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제2절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별표시 하시고 중요해야 되는데, 납세무자 봅니다.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의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을 그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시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필기가 돼 있나요? 네. 등록을 하는 자 밑줄 그어놓고, 필기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습니다. 먼저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X.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X입니다.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요거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권자예요, 권자. 자, 무슨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요거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요. 요거 필기합니다. 추가해서.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가 납세무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되고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요거 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요. 채권 금액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입니다. 돈을 빌려요. 자, 그랬을 때 자, 얘 채무자고요. 얘 채무자고. 자, 그다음에 은행이 이제 채권자잖아요. 은행이 이제 채권자가 되고요. 채권자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갑은 저당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고요. 저당권 설정자고. 얘는 은행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저당권자.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누가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권자니까 자, 권자니까 누구예요? 채권자, 은행이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설정등기 납세무자가 돼요. 설정등기 납세무자. 자, 돈 갚았다, 말소등기한다, 저당권. 그럼 누가 납세무자? 설정자가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옛날 시험에 저당권 설정등기 시 이럴 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자를 고르고 나왔어요. 시험에서는 설정자라고 안 나오고 채무자, 은행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저당권 설정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등록명세 납세무자 채무자로 찍고 왔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생각해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설정 비용을 다 부담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채무자 아싸 딱 찍고 나왔는데 옛날 초창기 시험 때 다 틀렸는데 자, 저당권 설정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입니다. 옛날에는 설정 비용을 은행에서 우리한테 떠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관 그 개정 다 해가지고 불공정 약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다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똑같아요.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다 똑같아요.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그 등기의 설정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시험에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지상권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이제 민법이 좀 배웠어야 되는데 50법하고. 자, 설정 등기는 권자인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지상권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설정자고. 아셨죠? 그런 거. 자, 그리고 시험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저당권자인데 채무자냐 채권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자,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뭘 어려워. 민법하고 그거지.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예요? 아이고, 권자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권자예요. 그럼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니까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지. 타인의 토지 피전직을 필요한 요역지 소유자가 그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아이고, 더 이상한 데는 못 가르치신다. 민법에서 딴 과목에서 배우고. 자, 우리는 하여튼 요거만 알면 돼. 그러면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자, 저당권 설정 등에 있어서는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말소 등기는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양가로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이요. 부동산 선박 밑줄입니다. 부동산 밑줄 그리고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차 또 밑줄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신고가액이 되는데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등록자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줄이요. 등록 당시보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이 되는 경우에 똑같습니다.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냐? 기억보험부터 미음보험까지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그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거 밑줄자.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등록 당시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할 때, 자, 취득 후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되었다.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근데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니고 뭐라고 해요?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변경된 가액. 자, 이거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니까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잡아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요. 요 얘만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는 만약에 근저당권 같은 거예요. 민법에서 여러분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이 뭐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이 뭡니까? 채권 최고액. 은행에서 돈 빌리다 보면 등기부등본 보면 채권 최고액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 뭘 과세표준하냐?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 그게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저당권.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 자, 권리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금액.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등은 얘네들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한 얘기도 지난 순환에 해드렸었어요. 자, 이혼할 때 가처분 얘기도 해드렸죠. 정광석 것처럼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해놔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여튼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도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니까 채권금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가로 3번 그 외의 권리 과세표준.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또는 뭐 채권금액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자, 이거 당연히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20페이지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 묘역지가액, 묘역지가액.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묘역지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원래 임대차 금액. 작년에 임차 보증금으로 바꾸겠죠?
그 뻔히 근데 임차 보증금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와서 바꿔서 나왔고요. 아니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요. 양가로 4번 봅니다. 건수엔 과세표준이요.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애들은 자, 매 한 건을 과세표준에서 등록면에서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 6,000원 금액을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액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 과세표준이라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는 저당권 담보물의 추가 설정 등기 등에 대해서는 뭘 과세표한다? 건수에 따라 등록물세 부과한다. 건수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에서 이런 거 이제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아까 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서 만약에 갑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 채권 금액이 5천이었어요. 근데 담보 비율이 축소돼 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요. 이럴 때 이 담보물을 추가할 때 또 저당권 설정하면서 만약에 담보물 추가하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이미 채권 금액 이거에는 세금 계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한다? 건수로. 건당 얼마? 6,000원 바꿔줍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건수요. 자, 그 다음에 보충 과세표준 적용해서 1번 밑줄입니다.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아까 그랬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물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취득 후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준해요 이거? 아까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변경된 가액. 아까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밑줄 짝이요. 취득 후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에서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럴 때 그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한 번 눈에 익히도 시고 2번은 안 번하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3절 세율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역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별되고 등록면허세는 자 비례세율과 밑줄이요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이니까 그죠? 정액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121페이지 이 표에 중요 표시해놓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여러분요. 원래 등록면허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니까 원래 여기 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냐고요? 아까도 봤지만 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 아까 제척기간 만료했어요. 면세점 적용돼요. 취득세는 과세 안 돼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수수료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때 등기만 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강의했던 어떤 곳에서 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제 카페에 이제 그 송년 모임하는 데도 왔었는데 양주 한 병 사들고 왔더라고요. 자, 그래 기특하게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기특하게 그랬었는데 얘가 법무사 사무실 다니는 30대 초반의 남성 수강생인데 처음에 있죠. 이렇게 제가 2월 달이었나? 2월 달이었나? 1, 2월 달에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전 등기, 요 등록면허세 요거 자세히 강의 안 할 때였는데 내가 나중에 하려고 3, 4월 달에 하려고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수업 딱 끝나더니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면서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요 저 뭐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 아까 저 통합됐다며요 취득세랑 그러니까 면허세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아직 안 배운 거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미리 물어보는 거 딱 싫어하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거는 대중에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해봤자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이제 공부를 이렇게 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와야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친구는 딱 요걸 물어봤을 때 띵 하면서 이거 기특한 녀석. 그래서 원래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취득세는 과세, 아까 그런 식으로 면세점이나 제척기한 만료했거나 등등 옛날 취득세를 이미 냈거나 아니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만 할 때, 그럴 때는 공짜로 등기 등록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그렇네요, 진짜.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뒷모습 보면서 야, 넌 무조건 합격이다, 내가. 진짜. 그랬는데, 역시 그 친구는 시험 봤다. 정보모의고사 뭐든, 어느 모의고사든, 어느 회사 모의고사든 봤다 그러면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8, 90점이에요. 무조건 90점. 그래서 나중에는 세법 같은 경우도 뭐 보고 그러면 오후 특강할 때는, 근데 공부 잘한 녀석이 있잖아요. 그 법무사 3을 다니면서도 오후 특강할 때도 거의 안 빠지고 오후 특강 나오고 아침에 안 나오면 저녁 때 나오고 무조건 그냥 수업 한 번도 거의 안 빠졌어요. 대학교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침에 못 나오면 저녁 때라도 나와서 듣고 오후 특강할 때 무슨 일요일 날 특강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얘는 안 들어도 되는데 얘가 무조건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역시 합격을 했어요. 무난하게. 그냥 그 친구는 90월 달 돼서요. 동영모의고사 보면 거의 전 과목 다 몇 개 안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돼가지고 교수님 다 합격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 나 이거 합격을 하나요?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랬는데 무조건 합격이에요. 제가 딱 질문하는 순간 너는 무조건 합격이다. 그랬었는데 역시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송년 모임 때 서울 사당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아산 지나갈 일 있으면 지나가다가 밥 한번 사줘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얘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만 할 때는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가. 그럴 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소자의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그 가짜의 동그라미 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거기 보이시죠? 지자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있잖아요. 보세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난 순환에 써드렸었는데요. 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을,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 머리 글자를 땁니다, 여러분들.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요? 부동산 가액이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요것만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 볼 때 한 문제 당볼로 건지는데,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다만 가등기는 근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인데 또는 얘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거 할 때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라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권리들은 어떤 거? 지 없는 애들 꼭 뭘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이 다르지 세율은 전부 다 1,000분의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가등기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얘네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0.2%.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똑같아요. 부동산 가액. 근데 세율이 달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의 동그라미. 보 8이죠? 자, 금강제와의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그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그 다음에 보팔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자, 이전 등기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우리가 상삼팔, 무독립 8.15, U12C, 원팔 03시기는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운 거죠? 등기비용. 그거예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U10, 20이요. 무조건 뒤에 거예요. U10, 20, 1,000분의 20, 2%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 8, 0.8%. 상속 외 무상취득은 무독립 8, 15, 1,000분의 15, 1.5%. 무독립 8, 15, 상삼 8, 그 다음에 U10, 20, 보
8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등록물세 세율. 과세표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다 보고 부동산 가액이고. 그죠 여러분들?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우리가 외운 거 그거예요. 자, 보 8, 그 다음에 자 유십 20, 그 다음에 상산 8, 무동의 8, 1호 요겁니다. 됐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1천분의 2입니다. 근데 과세표준이 다르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소가전매들이니까.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0.2,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이니까 채권 금액의 0.2,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고 6,000원 세율 적용되고요. 최저한세 거기 꼭 표시봅니다.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즉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요. 그 밖의 등기 밑줄입니다.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은 6,000원이니까 이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3개 산했더니 5,400원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무조건 납부하게 합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그 꽃표시 두 개 한 게 어떤 거냐면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원래 부동산 가액의 20, 1천분의 20, 2%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등기비용은 2%. 그런데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할 때 3%, 요거 적용될 때는 요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기 2018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는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표준세율 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든 간에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 등기비용만 받을 때, 등기만 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등기비용만 받을 때 그때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는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도 해당 세율 1%, 취득가격 6억 원이야 1% 적용될 때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몇 프로? 0.5%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하고 2% 적용될 때는 절반이니까 역시 몇 프로? 1%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하고 3% 적용될 때 절반만 적용하니까 등록면허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1.5%만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일반적인 표준세율 4%보다 낮은 1%, 2%, 3% 이렇게 연구한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이럴 때 등기만 한 이런 경우에 등기만 할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등기만 하는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깎아주는데 등록면허세도 깎아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올해 신설이 돼서 이 적용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만 등록면허세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 아, 자, 이거 등록면허세 절반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그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답니다. 등록면허세도 절반 깎아준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과세율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할 때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하는데요. 자,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로 바꾼 적이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배를 중과세 하는데 다만 수도권 정비입법 규정에 따른 과미륵적 원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제휴업종은 중과세 이용하지 아니한다. 맺죠. 그래서 대도시 중과제휴업종이 어떤 거냐 보충에 어떤 거냐면 앞부분에 취득세에서 뭐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 유통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거를 말합니다. 대도시 중과제휴업종은 중과세지 않는다. 28회 시험에 여기서 하나 뽑아서 냈는데 치사하게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5, 6월 달에 요약집을 통해서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와 자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비교해서 쫙 알아둡니다. 오늘은 그냥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해서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한다. 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더라. 됐다시 많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요. 122페이지 봅니다. 제4절 비과세입니다. 등록면에서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냐?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당연히 등록 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낼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기타 비과세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세 부과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도 쫙 밑줄입니다. 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무조건 법원의 촉탁 등기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무조건 촉탁 등기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 전국모의사 보면 치사하게 있잖아요. 자,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한다. 그리고서 틀렸다고 합니다. 에?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한다. 그럼 틀려요, 사실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쏙 빼놓고 그냥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한다. 그러면 법원의 촉탁 등기 비과세 여기 하니까 그냥 착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게 치사하게 문제 내는데 그런 거는 그냥 헷갈리게 내라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아나 먹으면 안 되지. 하여튼 모든 법원의 촉탁 등기 등록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만 뭐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은 비과세합니다. 쭉 밑줄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행정구역이 바뀌어요.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지가 소똥이라고 잘못 썼다고 고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3번 그 밖에 또 몇줄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요거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 있잖아요. 자, 지목이 묘진 토지 아까 취득세에서 요거 비과세였어요? 과세였었어요? 예? 지목이 묘진 토지 자 비교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 보면 지목이 묘진 토지는요. 요거 취득세에서는 취득할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아까? 중과 기준세, 의제취득, 간주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과 함께 지목이 묘진 토지는 중과 기준세율, 자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비과세해요. 재산세도 미리 말씀드리면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아유 그렇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는 이거 과세를 하는데 세율을 좀 깎아줍니다. 근데 등록하거나 또 보유할 때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아이고 하여튼 조상님 묘수 다 없애버려 사람들이. 그잖아도 안 돌보는데. 그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갖고 있는데 조상님 묘 갖고 있는데 재산세 내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돌보기도 귀찮은데 에이 그냥 없애버려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만 과세한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동방예지국에서.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제5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자, 세금 계산했으니까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잠시 쉬었다가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